오늘은 지난 대법원의 노동법 판결들을 통해 노동법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되는 판단의 기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1995년 10월 13일 선고된 판결에서 볼 수 있는 전보 처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1993년 1월 26일 선고된 판결에서 볼 수 있는 전적과 기업 관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사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에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으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정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기업 그룹 내에 다른 계열 회사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려면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2007년 9월 6일 선고된 판결에서 볼 수 있는 해고합의 조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 사용자가 해고 권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노동조합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 해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단체 협약에 두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노동조합이 사전 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 동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는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사용자 측의 절차의 흥결이 초래되었다거나 피징계자가 사용자인 회사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비의 사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서 회사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도 없이 무작정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실체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해고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이 사전 동의권을 남용하여 해고를 반대하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2006년 11월 23일 선고한 판결에서 볼 수 있는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휘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2002년 3월 29일 선고된 판결에서 볼 수 있는 영업 양도와 해고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량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소정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량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2011년 10월 27일 선고된 판결에서 볼 수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전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해서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절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행위를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 대상자가 위반한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2006년 2월 23일 선고된 판결에서 볼 수 있는 시용과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하고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자주 보고 암기하셔서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현출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주요 판례들의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